반셀프를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망한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반셀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마감도 안 되고 예쁘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반셀프의 정말 어려운 점은 안녕하세요. 디프런트 디자인 사무소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주제에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반셀프를 하겠다, 또는 나는 편하게 디자인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반셀프와 인테리어 업체의 턴키로 바뀌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사실 인테리어 회사에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반셀프와 토탈 인테리어의 차이점, 그리고 반셀프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반셀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많은 필요 정보들을 어디에서 얻는지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네이버나 카페를 통해서 작업자를 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셀프는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리고 반셀프를 했을 때 실패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공정들이 있잖아요. 보면 철거 공정, 목공, 그리고 전기, 설비, 그다음에 소방, 그다음에 샤시, 마감에 들어가는 도장, 그다음에 타일 공사, 그다음에 도배 공사, 그다음에 제작되어 있는 가구들을 넣는 가구 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 청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상업이다 보니까 외관적으로는 외관의 파사드를 정리하기 위해서 도장 공사, 그다음 간판, 사인 역할을 하는 간판을 설치하는 공사, 요 정도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난방, 냉난방 역할을 하는 공조 공사, 요 정도면 웬만한 인테리어 공장에 다 들어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 반셀프로 할 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우선 공간을 얻으셨을 때 공간의 구획을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 공간에 테이블을 어디에 두고, 어떤 작업하는 공간은 어디에 두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이런 동선들을 계산하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평면을 만드신 후에 공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러한 거를 세우기 이전에 나는 레퍼런스 먼저 찾아야 돼요. 이미 임대를 얻었고 건물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준비하실 때 이미 여러분들은 기획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런 미용실을 오픈하겠다, 이런 카페를 오픈하겠다, 그럼 무드나 이런 걸 다 정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씩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무드로 나는 공사를 할 거고, 이러한 무드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작이 필요하고 어떠한 공정들이 들어오겠다. 한 예시로 카페를 저희가 항상 많이 하는 게 카페다 보니까 카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나는 프랑스 파리에 있을 법한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겠다 라고 하면, 프랑스 파리 하면 생각나는 게 파리쟁이잖아요. 그러면 화이트 컬러이거나 데코가 많을 것이고 몰딩 양식들이 들어갈 거다, 이런 이미지들을 보실 거예요. 이미지를 찾아놓은 걸 가지고 공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설비가 필요한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외관과 내부의 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대부분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샤시를 말하면 이제 철물 공사라고 하죠. 샤시 부분이나 목공 공사가 주를 이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감에 컬러링을 하거나 마감재를 붙이는 공사거든요. 우선 간략하게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하나씩 공정을 써보세요. 이걸 한번 싹 적어놓고 보시면 순서라는 걸 매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얻었을 때 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철거를 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마스킹 테이프나 어떤 사인펜 같은 거를 들고 가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면을 현장에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로 줄자를 재어가면서, 아, 내 공간에 카운터는 여기에 있겠구나, 내 공간에 휴게실은 이 공간에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구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문을 여기서 하고 상담을 여기서 하고, 뭐 소비자들이 화장실은 이렇게 가서 이용을 하고, 이런 동선들을 현장에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먼저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걸 만들기 위한 공정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셀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계획하고
하고 그리고 찾아보고 계획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작업자들을 섭외까지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엄청 바빠져요. 뭐 마감제대로 보러 다녀야 되고 또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찾아서 어떠한 게 매칭이 될지 상상을 해보셔야 되고 사실 그래서 스케치업을 많이 공부하셔서 본인들이 직접 올려보시기도 하시거든요.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은 가상현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공간을 그려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올려보실 텐데 이걸 하다 보면 현타가 와요. 아,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오픈한 공간이 맞을까? 그리고 내가 이 작업자들을 섭외를 했는데 이 작업자들이 과연 이 공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소규모의 공간들은 이러한 공정들이 좀 단순화되기 때문에 도전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플라워샵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카운터예요. 작업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이 모든 게 다 그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공사만이라도 반셀프가 아닌 회사에 의뢰를 하고 나머지를 반셀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셀프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획도 해야 되고 모든 공정도 아셔야 되고 그거에 따른 디자인이나 사이즈나 도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업자들이 왔을 때 어떠한 걸 만들 건지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미지 한 장을 들고 가가지고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일하고 말 작업자분들이 열심히 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셀프의 제일 힘든 점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100% 구현해 줄 수 있는 작업자를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작업자가 찾아져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마감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가지고 또 다른 작업자들에게 요건 요렇게 마감을 해주세요라고 시키는 것 또한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셀프를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망한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 망했다는 게 장사를 해서 망했다는 게 아니라 막 공사를 막 열심히 진행을 해서 뭔가 반셀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제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목공이 와서 뭐 바를 만들었고 또 수납이나 이런 거를 넣어 놨는데 내가 막상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얼토당토않게 불편한 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각각 협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각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음 공정을 배려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름이 왔는데 난 필름 붙이러 왔으니까 필름만 붙이고 갈게요. 필름만 싹 붙이고 가요. 그러면 뒤처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공정에 들어오신 분들이 필름이 해놓은 것들에 조금 미스가 생긴 부분들을 다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 할 일만 하고 가다 보니 마감이 예쁘지 않다.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마감도 안 되고 예쁘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반셀프의 정말 어려운 점은 이 각 공정들을 본인이 다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100% 표출되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또 각 공정들이 들어와가지고 협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무가내로 자기의 작업 스타일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끝날 일이 이틀이 되고 이틀 만에 끝날 일이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이렇게 무기한으로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셀프의 제일 단점은 명확한 플랜을 짜기가 쉽지 않고 각각 공정에 들어오는 분들이 서로의 협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협업을 맞추는 거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온전히 잘 오픈을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낡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셀프로 하다 보면 이분들이 책임을 많이 지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처음에 와 있는 비용들이 그날 하루 일하는 인건비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AS나 이런 거 풀어할 때마다 돈이 또 나가야 돼요. 물론 업체를 통해서 했더라도 여러분이 실수로 또는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100% 무상으로 AS를 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돈을 받고 AS를 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반셀프를 하면 문제가 됐을 때 다 돈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베이커리 샵을 오픈을 해드리려다가 결국 그분은 친하신 목수님하고 매장을 오픈을 하셨는데 오픈 첫날에 거의 반셀프로 하신 거죠. 오픈 첫날에 수도 설비에서 물이 막 터져가지고 천장에서 물이 막 새기 시작했고 만들어 놓은 것들의 마감이 좋지 않아서 재마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비용을 아꼈다 생각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반셀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말 잘 준비하셔야 본전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셀프는 정말 아주 소규모의 공간에 많은 집약적 기능이 필요로
셀프로 하지 않는 경우 반셀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책방 같은 경우는 반셀프로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책을 진열할 공간이 필요할 거고, 책을 계산해야 되는 카운터가 필요할 거고, 책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중앙에 매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DP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공정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가구는 외부에서 구매해서 넣으면 되고, 기본적인 도장 마감, 전기 작업, 그리고 바닥에 깔끔하게 데코 타일을 쓴다랄지 타일을 붙인다랄지 이러한 정도만 하면 책방 오픈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간단한 공사가 아닌 좀 더 집약적인 기능들이 필요한 공사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디자인 사무소나 동네에 있는 토탈 인테리어와 얘기를 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기획과 공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팁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작업자 찾기거든요. 사실 요즘은 일가자라는 앱을 통해서 많이 반셀프를 찾기도 하고, 근데 일가자 같은 경우는 회사의 사업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는 숨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자를 찾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인력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목수가 필요합니다, 설비 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작업자를 찾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작업자를 찾았다면 여러분들이 공정도 생각을 해놨고 기획도 이미 되어 있고 작업자도 찾았으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작업자들은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또 자재를 구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자재상들이 있는데 사실 큰 회사일수록 자재의 원가가 낮아지지만 여러분이 큰 공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목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임대를 얻은 공간 주변에 있는 목공소에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 필름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을지로나 여러분이 뭐 현대필름을 쓰고 싶으면 현대필름, 하나필름을 쓰고 싶으면 하나필름, 이런 회사명을 입력을 하시면 주변에 있는 필름 도매상들이 떠요. 그럼 그 도매 지점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1m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그걸 구매해가지고 작업자에게 전달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사전에 구하신 작업자에게 자재까지 구매를 요청하셔도 돼요. 그럼 작업자분들이 자재까지 지참을 해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재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막 공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오면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준공청소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공청소를 끝내놓고 보면 이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무지막지하게 이제 막 이 공정 저 공정 넣으려고 또 하지 마시고,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요걸 다 마무리를 해놓고 봤더니 요 공정이 부족하고 요러한 마감들이 필요로 한다. 그럼 또 다시 작업자들을 섭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섭외된 작업자들을 가지고 마감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매장을 오픈을 하시면 돼요. 보통 매장을 오픈을 하시면 지인들을 초대하거나 주변에 아는 분들을 초대해서 러닝을 해보시겠죠. 그래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보실 텐데, 이러한 반복이 여러 번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반셀프 인테리어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10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의 주관적이고 제가 7년간 운영한 이 회사를 통해서 얻었던 팁들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시청자분들이 그 댓글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